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고교 학점제 이름부터 조금 어려운데 헷갈리는데 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교 학점제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좀 헷갈린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고교학점제는 일단 교육부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여기까지예요. 뭐냐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핵심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교육부가 거의 안으로 제시한 게 요게 마지막 버전인데, 내신을 평가하는 원칙이 되게 감동적이죠. 서열화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시행한다. 제가 저거 읽으면서 막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런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시는 훌륭한 교육부를 우리는 가지고 있구나. 이게 대학에 어떻게 뽑냐가 중심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1등인지를 가리는 게 목표가 아닌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뭐라고 언급했냐면 평가 제도로 인한 학생의 과목 선택 왜곡을 방지한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 PD님께서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등급제라고 쳐보세요. 근데 물리를 200명이 선택을 했고 화학을 100명이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200명. 그렇죠. 200명짜리를 선택하면 1등급이 8명 나오고 100명짜리 하면 1등급이 4명밖에 안 나오니까 나는 당연히 200명짜리 하는. 그래서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평가로 바꿔주면 90점이 넘으면 A잖아. 그러니까 그 물리 1을 할래, 화학 1을 할래를 골라. 그럴 때 애들이 몇 명 했어요를 묻는 게 아니고, 나는 무슨 과목이 더 좋지? 선생님 저는 기계공학 할 건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야. 그런 두 개를 위해서 만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으로 뭘 얻어내야 되냐 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이 좋아하는 한 줄 세우기가 이제 등급으로 나뉘는, 레벨로 나뉘는 뭉탱이로 평가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변별력은 사라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니까 모든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돼 있고요. 중학교는 성취평가제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등급이 없잖아요. 네. 그런 면이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하냐 하면 일반 선택 과목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이제 성적표상에서 등급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랬더니 대학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뽑냐. 그러니까요. 등급제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건 등급도 아니에요. 그냥 등수를 알려줘라야. 휘문고 1등 누구, 2등 누구 이렇게 찍어달라는 건데, 그거를 교육부가 겨우 타협을 한 거예요. 얘들아, 그래도 우리 1등, 2등을 가리는 건 너무하지 않니? 등급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렇게 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지. 아니 어떻게 해? 등급으로도 뽑기 힘든 수도 있는데 왜 힘들까요? 왜 등급으로 대학이 뽑기가 힘들까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A에서 우수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건국대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2등급이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1등급이야. 네. 도대체 어떻게 잘라? 등급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걸 A를 도입한다니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대학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예시안에 나온 성적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와 법 일반 선택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등급이 나왔어. 4학점이에요. 원래 여기가 4단위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학점으로 바뀐 거고요. 이거는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평균과 원점수는 알려줄게. 원래 성취평가제는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알려줄게. 힌트를 주긴 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했는지도 알려줄게. 그리고 여기 비율을 표시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시로 든, 교육부가 예시로 든 안이 뭐냐면 A가 7.3%,
근데 1등급이 4%니까 네. 2등급 반 정도까지가 A가 됐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상실된 거 맞고 B가 결정탑니다. B가 30.9%야. 그러면 2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동시에 B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B들이 가는 대학 입장에선 씨 그럼 우리 어떻게 뽑아?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C가 12%고 D가 30.9%고 E가 18.2% 이렇게 아름답게 나누면 되지 않냐가 교육부 의견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평가를 한 거야. 보통 교과는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교과에 어떤 과목이 있냐면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이런 과목이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이거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모두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통이라고 표시를 하고 보통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고 바뀌어도 이래서 9등급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고1 때 배우는 통합과정 공통 과목은 현재나 바뀐 후나 모두 등급이 나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일반 선택 과목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성적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오던 게 이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안 나오고 A, B, C, D만 나오는 거야. 대신 뭘 주겠다? 원점수와 평균은 주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장에선 그러면 표준 편차도 알려줘라는데 교육부는 그건 안 가르쳐 주겠다가 현재 대치점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알려주겠다가 되는 거야. 이걸 바꾸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과목이 이겁니다. 국어에서는 문학과 독서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둘 다 4학점씩이고 2학년 1학기에 문학, 2학년 2학기 때 독서를 보통 하는데 저게 수능 과목이기도 해서 국어라는 교과에서는 가장 핵심적 과목이야. 이 두 개가 이제 등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A, B, C, D로. 그러니까 9단계로 나눠지던 걸 5단계로 나누는 거니까 변별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야. 수학도 확통하고 미적을 보통 요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적은 수투야. 현재 이름으로는 수투. 현재 이름은 수투인데 그걸 미적분 원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현행의 미적분도 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라지고 A, B, C, D, E가 나오는 거야. 물원, 화원, 생원, 지원도 A, B, C, D.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정치와 법, 몽땅 A, B, C, D. 그다음에 제2외국어, 중국어냐, 일본어냐 이것도 A, B, C, D. 교양 과목인 정보, 기술, 가정도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2 내신에서의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요게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핵심적 이슈의 하나이다. 그래서 대학은 이걸 어떻게 할까를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선택은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일반 선택, 하나가 진로 선택이야. 근데 이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A고 60점 이상이면 B고 60점 미치면 C였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진로 선택을 대할 때 되게 푸근한 마음으로 그동안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융합 선택이라는 이상한 선택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융합 선택의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그래서 선택이 복잡해진다고 부수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하면서 선택이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몽땅 A, B, C, D가 나오고 원점수 평균이 공개되는 선에서 대학에 제공을 하겠다. 요 정도 선이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랑 무관한 게 그동안은 뭐가 있었냐면 전문교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문교과가 1, 2 이렇게 있었고 이 1이 특목고 애들이 하는 거고 전문교과 2가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도 세 개로 나누는 거야. 전문 공통, 전문 일반, 전문 실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겠다. 역시 A, B, C, D, E로 평가를 하는 전문 교과가 있어. 그래서 일반고도 이제 전문 교과를 마음껏 개설을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계속 그러면 시골 학교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단답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그러면 파견해 주겠다. 예를 들면 전교생이 50명밖에 없는데 어떤 애가 나는 전문 선택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걸 그 학교가 월급을 주고 선생님을 뽑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중앙에서 파견해서 강사를 구해서 보내주겠다. 그리고 한 학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디 클러스터로 모여가지고 그 동네 애들을 모여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안도 뭐 이런 게 있죠. 과학에서 뭐 고급 물리 실험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일반고들만 있는 집 이제 변두리 학교가 못해. 그러면 니네 동네 과고 있지 않니? 거기 가서 해봐. 이렇게 이제 연계도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건 다 뜬구름 잡기입니다. 뭐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그냥 학교 내에 있는 것 중에 고르는. 솔직히 내가 일반고 4등급 5등급인데 일단 고1 내신도 4등급 5등급을 받았는데 굳이 내가 진로 선택해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어느 학교 찾아가가지고 그걸 꼭 들어야 돼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선생님 우리 학교 뭐 개설돼요? 알았어요. 그거 중에 할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의 복잡성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를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고요. 이 등급제가 성취평가제로 바뀌었을 때 난이도상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급제일 때 200명인 고등학교에서 1등급은 4%까지니까 1등부터 8등까지가 1등급이죠. 그리고 2등급은 4.01%에서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9등부터 22등까지가 2등급으로 그동안 평가를 받은 거야. 근데 성취평가가 돼서 그 아까 예시대로 한 7.3%가 A를 받았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등부터 15등이 졸지에 동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학년 때 14등 하던 친구가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1학년 때 후회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각성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괴물의 실력을 얻어내서 8등까지 올라갔어. 이거 정말 뼈 깎는 노력이 느껴지죠.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성취평가 제하에서 무슨 꼴을 당하냐 하면 원래 등급 제하에서는 1학년 때 2등급, 2학년 때 1등급. 그래서 저걸 둘로 나누면 평균 1.5등급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졸지에 뭐가 됐냐면 2 더하기 A가 된 거야. 올려봤자 2에서 2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낙이는 그대로 있는 거야. 주원글씨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1학년 때 정말 재수 좋게 8등을 했는데 2학년 때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14등으로 떨어진 놈이 있어. 근데 얘는 원래대로 하면은 1 더하기 2를 2로 나누면 1.5가 되고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점도 당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졸지에 여기 성취평가제로 바뀌면 1 더하기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계속 낙인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 영광의 1등급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1학년 내신 등급이 망하면 뒤에 가서 뒤집는 건 상당히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고1 내신의 중요도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중요해졌다. 상대적으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원래대로 하면은 23등에서 46등인데 4등급이 47에서 80등인데 B를 받은 친구는 누적으로 38.2%가 B예요. 그러면 16등에서 74등까지가 그냥 B를 받는 겁니다. 그냥 B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죠. 아까 3등급을 받고 B를 받은 친구하고 4등급을 받고 B를 받은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1학년 때 4등급을 받은 친구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4등급인 친구가 뭔가 회개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1학년 내신은 4등급인데 2학년 때 A를 받아야 돼. 네.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지. 뼈를 얼마나 깎아야 될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학년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전환된
일반 선택이 주류를 이루는 고2 내신에서 이 내신 성적을 뒤집는다고 하는 건 뭐 이제 거의 넘사벽의 수준이 된 거야. 물론 교육부가 점수를 제공함으로 B등급 안에서의 격차도 인정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대학이 1800개 고등학교 중에 어느 학교 B가 몇 점이고 어느 학교 B가 몇 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이게 그리고 우리 학교 B와 다른 학교 B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급으로 찍힌 낙인 효과가 너무나 큰 거야. 그런 측면에서 고1 내신의 중요도는 기존의 2015 교육 과정보다는 이 학점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비중은 높아지는 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5, 6등급도 마찬가지고 7, 8, 9등급이 다 몰아서 2등급으로 변환되는 형태가 된다.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내용을 점검해 보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일단 1순위로 인지해야 될 건 고2 내신의 변별력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1 내신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고1 내신 나빠지면 뒤집기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내신 높은 학생은 무조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고1 내신 경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고교 학점제는 변별력이나 대입을 위한 제도가 아닌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언급했죠. 그 교육부 자료에도 언급이 됐지만 서열화가 아니고 학생의 성장에 중점을 준 제도야. 그리고 평가로 인한 과목 선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거란 측면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일부 학원들은 이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특목고 학원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리를 잘하면 유리하다라든가 물리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이렇게 약간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1학년 내신의 중요도가 지금보다 거의 뭐 배가 되는 정도로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게 시사점인 거고요. 선택 인원이 적으면 등급 따기 어려웠으나 이제 그런 현상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A, B, C, D, E는 절대평가 제도이다. 여기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시사점은 이런 게 있죠. 지금까지 중3들이 선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누가 주로 했냐 하면 특목고 관련 학생 또는 자사고 관련 학생이 그냥 선행하는 거 위주로 한 거. 요 시장만 중3에서 되게 큰 시장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특목고도 안 가고 나는 동네 일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중3 때 공부를 안 해요. 굳이 내년부터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데 황금 같은 16세를 보내고 내년부터 죽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3들은 되게 시장이 양분화돼 있었습니다. 최상위권 애들이 특목고 자사고 가려고 하는 거 또는 의대 가려고 선행하는 거 수능 선행하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는 에이 몰라 그리고 포기했던 시장이 많아. 중위권 친구들도 이제는 고1 내신만 잘하면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1 내신 준비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고 일찍 해야 되고 내가 어차피 일반고 가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일반고를 가더라도 내신에서 1등급, 2등급 아니면 현재보다 한 등급 높은 내신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 필수다. 그런 측면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두 번째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1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선택에 유불리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대가 이걸 미리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서울대가 전공 연계 과목이다. 그래서 하나는 필수, 하나는 권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경제학과는 서울대 경제대학 경제학부는 필수로 꼭 해야 될 건 없다. 대신에 미적분이나 확통을 하면 좋지 않니? 그래서 미적분 대신에 경제 수학이란 걸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왜냐하면 경제학과 오면은 뭘 배워야 돼? 수요 공급 법칙 다 미적분이야. 근데 미적분을 통으로 해도 되고, 근데 저 미적분은 이과 애들 대상이기 때문에 공업 수학에 의한 미적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로 선택 중에 뭐 경제 수학이 있어. 거기 가면은 이제 경제학에서 필요한 미적만 따로 해놓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와라. 통계도 해라. 기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죠. 권장은 필수가 아니에요. 얘는 필수라고 서울대가 지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나 통계학과 오려면 미적분, 확통, 기하 해라야. 과학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요. 근데 우리 뭐 일부 학원들이나 일부 저기 몰지각한 중등 특목 학원에서 서울대 수학과 가려면 물리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강제로 붙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천문학은 뭐가 필수게? 지구과학이지. 네. 지구과학 원은 꼭 해라. 뭐 물리, 화학, 생물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는 해라. 왜? 천문학을 하려면 우주 달이 돌아다니는 거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하를 모르면 할 수 없죠. 타원이 구성돼 있고 뭐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는 얘기를 해야 돼. 이거 해라는 거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놈은 지학2도 하고 물리2도 하면 좋고 확통까지 하면 좋다. 왜냐하면 확통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많으니. 그래서 오히려 가장 빡신 게 천문학과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화학과는 화투하고 미적해라. 나머지 필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확통과 기하는 뭐 해면 좋고 그런 의미예요. 생명과학은 생명투 해라. 미적분도 해라. 나머지 화투, 확통, 기하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 기계공학이 물리투. 물리투를 필수한 거 처음 나왔어요. 지금 경제, 수학, 천문, 화학 다 물투 얘기는 없었어. 네. 물투를 꼭 해라. 기계 하려면 물투 해야죠. 뭐 해야죠. 부품 하나 깎으려도 물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미적 기하 하면 돼. 공업 수학 해야 되고 기하 해야 되겠죠. 기하. 컴퓨터는 미적 확통해라고 물리도 없어요. 컴퓨터는 과학에서 뭐 하라는 지정이 없어. 왜냐하면 컴퓨터가 쓰이는 분야와 용도는 솔직히 제한이 없죠. 그리고 AI만 알면 되니까 AI가 우리 뭐 순서도 점화식 이런 거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거 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이 정도 하면 돼. 기하 필요 없고요. 다른 지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공학은 미적분 해라. 왜냐하면 산업공학이 사실 이과의 경영학과잖아. 그러니까 미적은 해야 된다. 확통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화학 생물공학 물리투 꼭 해라. 이게 느닷없죠. 왜냐하면 화학 생물 이름이 화학 생물공학인데 물리는 물리투? 이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물리투를 하래. 왜 그러냐면 이게 화공과예요. 화공과. 그래서 우리가 그 LG 저기 SK 정유 이런 데 가면은 큰 탱크 있잖아.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액체가 들어갔을 때 탱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안 깨지고 안전한지 이런 걸 계산해야 돼. 그래서 물리학을 해야 되고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생공인데 화투 또는 생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여기는 물리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응용생물화학 이거는 딱 생물투 화투. 그다음에 뭐 수학은 하면 좋고 이렇게 돼 있고 화학교육은 화투 당연하죠. 화학만 가르칠 건데 수학은 하면 좋고 의대는 생명과학 원만 필수예요. 나머진 하면 좋고. 근데 저 강남 가면은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의대 가는데 물투 안 하면 죽는다, 물리 안 하면 죽는다 하여튼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서울대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약대는 화학을 잘해야죠. 왜냐면 이건 다 화학 약품인데 생투. 그다음에 수의회가 생투. 수의회는 사실 자기가 약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대랑 비슷한데 여기는 인간을 다루니까 인간학을 고등학교 때는 배우진 않아요. 생물 2를 해도 거의 인간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원만 하면 돼. 근데 얘네는 2까지 하라는 의미고요. 식품 영양은 당연히 화학이랑 생물을 다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언급되지 않은 데는 꼭 해야 될 지정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공 연계에 대해서 너무나 호들갑을 떠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서울대가 강조하고 또는 고교학점제가 강조하는 선택 과목의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게 뭔지를 그 당시 고2 때 고민해서 그걸 선택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학교는 학교도 그지 같고요. 학교도 작아서 다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 우리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마치 뭐 어느 대학을 가려면 뭘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더 보면요. 교육부가 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22년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선택 과목 안내책이 있어요.
그게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를 가져다가 봤는데 우선 이게 전공이 어느 계열 학생들을 위한 선택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기초 과목에서는 기초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거든요. 뭐 하라 그랬냐면 화법,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을 하면 좋고 미적분 대신에 이 밑에 써 있죠. 경제 수학을 배울 수 없는 경우 미적분을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이 영어회화, 영어원,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투 이 정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탐구에서는 사회에선 통합사회하고 한국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4개나 6개를 해라. 그 다음이 통합과학이랑 통합과학 탐구실험 이건 필수니까 다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생활과학 중에 1개 또는 2개 해라. 일단 냄새가 문과 냄새가 나죠. 네. 펄펄 그 다음이 나네요. 체육 예술에선 네 맘대로 해라. 그 다음에 생활 교육에서는 정보, 심리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정보, 심리, 실용 경제 중에서 1개도 하지 말거나 2개를 골라라.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제2외국어 2 중에서 하나나 3개를 해라. 그럼 이거는 무슨 계열일까요? 상경 계열입니다. 그럼 이게 인문계열 가는 친구들, 인문사회 계열. 예를 들어서 철학과 가고 싶다. 나는 정외과 가고 싶어요랑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다른 게 여기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진 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죠? 네. 굳이 뭐 철학과 가는데 미적분 할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고. 통합사회는 똑같죠. 그 다음에 과학도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예술체육 똑같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교양에서 철학, 논술, 논리학 과목이 요거 바뀌었어요. 바뀐 거야. 요거 바뀐 네. 거야.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상적인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애들 입장에선 상경계 가냐 그 인문사회 계열을 가냐에서 달라지는 건 경제와 관련된 미적 또는 경제수학을 할 거냐 말 거냐 빼고는 솔직히 영향력이 없는 거야. 결국은 성적 순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이과입니다. 자, 자연과학하고 공대거든요. 어떤 게 자연과학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우선 첫 번째 거 보니까 똑같은데 뭐만 들어가 있냐면 화작, 독서, 언매, 문학, 수원, 수투, 미적, 확률통계, 기하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인공지능이 하나 들어가 인공지능 있어. 수학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 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2는 똑같죠. 그 다음에 통합사회, 사회는 통합사회하고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한국, 지리 중에서 하나나 2개를 해라. 그 다음이 통합과학, 실험 이건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 3개나 4개를 해라. 보통 3개 하잖아요. 네. 그 다음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융합과학 중에 2개나 3개를 해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체육, 예술 똑같고 생활과 교양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 중 하나 2개 하고 환경, 인공지능, 기초, 공학, 일반, 가정과학 중 1-2개 해라. 이게 어디 걸까요? 이게 공대예요. 이게 공학 계열이야. 그럼 자연 계열. 자연 계열이 의대도 포함하는 겁니다. 의학 계열, 그 다음에 생물, 화학, 뭐 이런 거, 지구과학 다 포함이야. 여기 보면 뭐만 없어? 인공지능만 없죠. 네. 위에서는 인공지능만 없고 밑에서 보면은 환경, 인공지능인데 정보, 인공지능, 기초, 보건, 환경, 가정과학이야. 의대 갈 애들은 보건하면 좋고 뭐 그런 정도야. 환경도 있어요. 그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막 선택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라고 호들갑을 떨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업량을 줄이겠다.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는 1학점의 기준, 1단위의 기준이 뭐냐 하면 50분 수업으로 17시간을 해야지 1단위를 쳐줘요. 근데 저걸 16회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주는 거야. 근데 교과서는 안 줄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다 수행평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수업의 완성도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업 내용은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시험 범위와 분량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늘어나. 그러면 뭐가 더 줄어? 학교 교내에서 수업 실수는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이 안 된 학생들이 그냥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부담감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1 과정의 선행은 이제 필수 항목이 된 거야.
특목고 가거나 자사고 가려고 했던 상위권만 하던 고1 내신 선행이 이제는 중위권 이상의 학생, 저는 꼴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는 내신 퍼주기가 자행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PD님이 학번이 몇 학번이라 그랬죠? 06학번입니다. 아하. 그럼 저 단군일의 최저 학력 02학번은 아니네요. 예. 거기보다는 조금 높으네. 그 단군일의 최저 학력이라고 불리우는 02학번에 비해 왜 02학번들이 단군일의 최저 학력이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해찬 1세대예요. 내신의 절대평가. 그래서 이해찬 장관이 야심차게 하나만 잘해도 네, 대학을 할 수 있게 있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신을 절대평가를 도입합니다. 그때 절대평가는 A, B, C, D, E였어. 똑같아요. 그랬더니 모든 고등학교들이 뭐냐면 전 학생의 간부화를 한 거죠. 전 학생의 A화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성균관대인가 어느 해인가 제가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신문기사에서 성대가 미쳐 날뛰는 거죠. 우리 이렇게 못 뽑는다. 왜냐면 성대 원서 내내 중에 90몇 프로가 올 A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뽑냐. 그리고 난리가 나고 학교들이 논술을 늘리는 핑계로 이걸 써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그 ABCD 제도는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ABCD하고 학교 내신을 잘 퍼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그 학년 애들의 별명이 단군일의 최저학력이 된 겁니다. 최저학력. 근데 저는 성취평가제가 되는 순간 그 사태의 재발은 불보듯 뻔하다. 이유는 뭐냐면 가뜩이나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중하위권 애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등급도 없어졌대. 근데 걔네들이 다 계속 자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선 이제는 비율로 쪼개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저것들을 A를 5%만 주고 엄격하게. B를 10%만 이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A의 인플레이션이 확확 늘어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현재 걸 비교해 봤어요. 이거는 22년 올해 3학년 1학기에 있었던 물리2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물리2의 A 비율을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쫙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숙명여고, 와우. 강남에 있는 숙명여고, 야 위대하죠. 저는 숙명여고 애들이 물리를 이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평균이 94.1입니다. 그리고 A 비율이 90.5%야. 그럼 저거를 대학이 봤다고 쳐보세요. 이제 우리 하피디님이 연대 입사관이야.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봤는데 숙명여고에서 온 애들은 다 물투가 A야 일단. 그리고 다 95점이 넘어. 이거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감동의 눈물이 다 나나? 줬구만. 감동의 눈물을 흘리든가 아니면 이거 사기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면 저건 사기임이 틀림없어. 상산고가 정주 상산고 전국 자사고죠. 상산고가 평균이 72.6이고 A 비율이 49.4%입니다. 하나고 84.3이고 76%입니다. 일단 요까지 봐서 센 학교는 다 사기다. 네. 그렇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저 어리버리 자사고인 신일고라고 있습니다. 저기가 강북 지역 자사고 2개 중에 하나거든요. 강북구에 있습니다. 신일고가 평균이 56.9고 평균이 A 비율이 8.7입니다. 아유. 정말 어리버리 학교 맞죠? 쟤네 학교 물리2 선생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 때문에 내신 좋게 나왔던 애들이 물리2를 B를 받으면서 받는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저분은 저런 거죠. 애들이 대학을 가든 말든 나는 물리를 그러면 교수가 됐어야지. 왜 교사가 됐어? 저는 다 개인적으로 당장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당 중앙고가 50.7이고 17.1%야. 근데 저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학 중점 학교야.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동작구에 있는 성남고. 느닷없죠. 성남고가 도대체 왜 물투 평균을 56점을 줘야 되며 저것도 느닷없는 행위죠. 그 다음에 수원 창현고가 수원에서는 제일 센 고등학교입니다. 수원 사시니까 네. 그러시네. 창현고가 유명하죠. 네. 63.7을 줬고 13.8입니다. 역시 잘려야 되겠죠. 제가 저 짙은 보라색
딥퍼플이죠. 딥퍼플. 제가 좋아하는 그룹인데 하여튼 딥퍼플은 잘라야 돼. 그다음에 수원의 광교고랑 똑같은 수원인데 얘는 35.7%가 A가 나왔잖아요. 그럼 대학 간데 광교고가 유리합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유리하고 학종에서도 별 불리할 게 없어. 휘문고 37.5%, 단대부고 50%, 한대부고가 성동구에 있는 네. 한양대 부속고예요. 자사고입니다. 32.7%. 일단 부산의 지산고라고 있어요. 딥퍼플 나왔네요. 도대체 쟤는 부산에서 왜? 개인적으로 잘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 오른쪽으로 나오면 이제 똑같은 부산인데 해운대에 있는 센텀고 25%. 그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강서구가 아니고 양천구에 있습니다. 양천에 있는 강서구가 23.1%, 양정고가 자사고죠. 38. 강동구에 있는 학종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32.5%. 역시 강동에 있는 배재고가 49.5%를 A를 줬고 서라벌이 29.1%. 노원구에 있는 청원고는 저기 청주에 있는 청원고가 자공고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분명히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41%고요. 의정부고가 28%고 도봉구에 있는 유일 자사고가 76.5%. 퍼주기 사례죠. 인천 포스코고도 퍼줬죠. 자사고죠. 서울여고도 퍼주셨죠. 서울여고가 숙명여고랑 찜쪄먹게 82.6%야. 근데 이 세상에 사는 80억, 오늘부로 80억 인구가 넘었대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구도 서울여고 애들이 물리를 저렇게 잘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2.6의 평균이 나오고 A가 65% 받은 거예요. 정신여고 66이고 35.7%고 부산의 동래여고 딥퍼플이죠. 13.3.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주기 한 학교와 퍼주기 안 한 학교인데 어디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뭐 저는 사실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입시로 보면 어차피 안 뽑아. 어차피 명문대는 뽑을 애들 명단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애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왜 신일고를 와가지고 8.3%만 A를 주는 그지 같은 선생을 만나서 나는 10%를 했는데도 B를 받아야 되는 비극을 해야 되는지 모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돼. 해마다 반복이 되면 그 이해찬 1세대가 양산됐든 A 퍼주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한 요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면 유리해.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 봤어요. 특목고는 이미 너무 유리해서 더 유리해질 게 없어. 이미 너무 유리해서 더 유리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22학년도 올해 입학한 애들 학종을 보면 서울대가 영재학교 애들 19.3%입니다. 800명 꼴랑 졸업하는데 304명이나 뽑아줬어.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어요. 과거도 7.3% 115명 뽑아줘서 더 뽑을 게 없어. 외고 애들 256명 뽑아줬어. 16%. 그 일반고는 정말 최대로 줄였어. 26%, 28%. 그러니까 특목고는 더 이상 유리해질 게 없어요. 서울대선. 연대도 이미 뭐 너무 유리해요. 연대 입장에선 연대는 영재고 더 뽑아주고 싶어요. 연대 입학처 입장에서 영재고가 오기만 하면 아마 집 앞에 셔틀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재고 애들이 안 가고 싶어서 없는 거지. 저건 연대가 특목고가 분리해서 없는 게 아니야. 고대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고는 그 뒤로는 모든 대학이 뽑고 싶으나 안 가는 거야. 이대 간 저 0.1%는 한 명입니다. 한 명. 의대 갔겠지. 약대 갔겠지. 나머지는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야. 그냥 카이스트 가지. 그래서 영재고 과거는 이 특목고가 되냐, 고교학점제가 되냐 마냐하고 상관없는 동네예요. 별개야. 그다음에 이제 외고가 아직 없어지네, 남겨두네, 왈가왈부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있어도 이미 너무나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서울대가 16%고 연대가 14%고 고대가 24%고 서강대 24%고 성대 26%고 이대도 18.9%나 돼요. 어문 계열, 특히 어학 계열은 외고 아니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고도 더 이상 유리해질 수는 없어. 무조건 유리해. 우리 불쌍한 일반고는 지금도 안 좋아요.
이대가 일반고 비율이 높잖아요. 네. 특목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대는 되게 불쌍한 거야. 이대도 특목을 뽑고 싶으나 못 뽑는 거지. 그걸 제외하고 나면 이미 못 가요. 더 불리해질 게 없어. 그래서 너무 그 특목고 하는 게 유리하다 안 하다를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유리해. 당연히 여전히 계속 앞으로도 유리한 거 맞아요. 그다음 자사고 반드시 유리할까? 이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자사고는 없어지네 많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자사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보다 더 불쌍한 애가 자사고인 것 같아. 하여튼 뭐만 나오면 자사고야. 민주당이 되면 자사고 욕해. 그다음에 저기 국힘당, 딴나라당, 뭐 하여튼 얘네들이 되면 자사고를 살리느니 죽이느니 또 난리야. 그래서 전국 자사고는 이미 너무 유리해. 똑같아요. 특목고랑. 전국 단위 자사고는 그냥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의 문제는 의대 희망이 너무나 많아. 문과 별로 없고 이과 중심이고 의대 희망이라 의대 희망하는 애들은 이미 정시파가 다수야.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 자사고가 있습니다. 휘문, 중동, 세화, 세화여고, 현대고 이런 데가 강남의 서초에 있는 자사고고 여기에 이제 목도권 자사고나 뭐 일부 해운대고나 이런 데가 들어가면 그 광역 자사고 중에 센 자사고에 해당됩니다. 얘네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얘네도 의대가 다수여서 어차피 정시야. 휘문고 친구들이 올해 151건 의대 합격했는데 수시 중에 특히 학종으로 간 학생은 7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논술로 갔거나 정시로 간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의대 가는 데는 자사고가 유리하냐 일반고가 유리하냐는 큰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고 오히려 수능을 어떻게 잘할까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광역 자사고인데 그 중에도 명문인 해운대고, 충남고, 삼성고 이런 데도 지역 인재 의대에 약간 도움되는 거 정도이고 어차피 정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비슷해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동네 자사고입니다. 저 광역 자사고가 문제죠. 일반고라 하기도 애매하고 자사고라고 하기에도 좀 깨림직하고 이런 자사고죠. 근데 얘네들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일반고의 추격이 거세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 자사고는 센 자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고가 다양한 교과 수강을 하게 되면 일반고인데 AP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강북 지역에는 경희고라는 자사고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니, 경희고는 재단이 어딜 것 같아요? 경희. 맞아요. 경희대입니다. 그럼 경희대 근처에 있어요. 그럼 얘네가 자사고라고 지금 막 폼 잡고 있어. 심지어는 강남에서 가는 애도 있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희고가 막 얘네가 하는 게 막 물리 실험도 하고 화학 실험도 하고 막 이런 걸 넣어. 근데 이제 일반고가 우리 일반고야.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어. 지금까지 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등급도 나오지. 이 등급이 나오는데 물리 화학으로 다 몰아주기도 바쁜데 물리 실험도 해볼래? 그러면 쪼개지잖아. 근데 이제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물리 실험하고 물리원하고 골라서 마음대로 해. 그럼 물리 실험 우리도 해. AP도 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삐리비리한 자사고들은 자기들이 가진 장점이 오히려 약간 희석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맘먹고 있는 사립 일반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강동구에 있는 한영고 같은 데입니다. 오늘 학교들이 작심하고 야 우리 동네 자사고 하나 죽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커리를 운영하고 사실은 몇몇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삐리비리한 자사고들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 문제는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는 고교 유형이 아니라 이미 뽑을 애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 그냥 센 애들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시 결과를 잠깐 볼게요. 이게 서울대 학종 모집한 인원입니다. 올해 22학년도에. 그래서 이제 학교 제가 형별로 골라봤어요.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예술고, 체육고, 자사고 40개. 영재고가 8개 학교 800명입니다. 과고가 20개 학교에 2,400명이고 외고랑 국제고가 37개 학. 외고가 30개, 국제고가 7개가 있고 8,500명쯤 됩니다. 예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고가 40개 정도 돼요.
한 3만 명?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개는 하여튼 안 가고 싶은 자사고도 있고 민사고 하나고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가 1616개가 있고 자공고라고 자율형 공립학교가 70개 정도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나라 고교 유형에 따른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합해서 올해 1574명이 서울대 일반 학종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 중에 영재학교가 304명으로 전체에서 19.31%를 차지하고 과거가 20개 학교에서 115명이 서울대에 갔어요. 7.31%고 외고 국제고가 261명 가서 16.58%고 예술고가 139명 갔고요. 그 다음에 전국 자사고가 40개에서 264명이 가서 16.77%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일반고가 꼴랑 446명. 그래서 영재고 8개 학교보다는 많은데 과거 영재고 합하면 그보다 작아요. 그거랑 비슷해. 그 정도가 1616개 일반고가 나눠 갖고 비율은 28.34%입니다. 냉정하게 일반고가 선택을 뭘 하시든 선택을 100개를 해도 심지어는 죽도록 수행을 하고 100개를 해도 못 가. 그냥 현실이에요. 여기 서울대 일반고에서 가고 싶으면 그냥 이거 아닌 지역균형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가야 돼. 이건 그들만의 리그라고 봐야 됩니다. 자공고가 31개인데 31명 간 거예요. 70개 학교에서 일반고랑 비슷한 처지입니다. 자, 이걸 문과로만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문과가 514명이 합격을 했어. 최종 합격이. 영재고 빵명이겠죠. 과고 빵명이겠죠. 외고 261명이 다 문과겠죠. 네. 그러면 문과 514명 중에 외고 261명은 50.7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간 문과생 중에 그냥 반이 외고야.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이거보다 좋아질 수도 없고 지금은 고교학점제도 아닌데 이미 좋아. 뭐 고민할 이유가 없죠. 더 좋아질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이 상태야. 그 다음에 자사고가 한 100명. 자사고는 서울대가 따로 발표를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도 이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64명을 문과가 100명일 거로 추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약 19.46% 정도 되는 거야. 예체능은 문과 없겠죠. 그래서 엇방명이야. 그리고 일반고가 그래서 153. 이거 다 빼고 나니까 153명 정도 간 거야. 30%가 채 안 되죠. 네. 저게 합한 겁니다. 자공고, 자사고 합한 거. 남은 게 저거니까. 자공고, 자사고, 자공고하고 일반고를 합해서 30%가 채 안 돼. 그러니까 문과 일반고 다니는 학생이 서울대를 가는데 1학년 때 2등급을 받아서 이걸 일반 선택에서 A를 받은 중에 뒤집어 가지고 서울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종 이과야 893명 뽑았어요. 그리고 예체능이 159명인 거야. 그 중에 예술고, 체육고 139명이 간 거, 나머지 20명이 일반고에서 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빼가지고 일반고에서 이과 간 애들이 310명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이 명확한 거, 영재고 304명은 명확해. 근데 다 이과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34.04%로 증가합니다. 이과 중엔. 그리고 과거 애들 115명 다 이과 갔을 거 아니야. 12.88%로 되고 외고 빵명, 국제고 빵명, 예체능 빵명, 자사고는 100명 빼니까 164명, 약 18.37%고요. 그거 다 빼고 예술 20명 빼고 나니까 310명 정도가 일반고에서 이과를 간 거야. 1616개 일반고와 70개 자공고를 합해서 310명. 비율은 34.71%입니다. 근데 그런데 어디다 대고 일반고에서 1학년 때 2등급이 있는 애가 선택을 잘하면 서울대를 혹시 갈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대예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여기에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근데 더 충격적인 걸로 넘어갑니다. 화면은 크게 계속 해주시죠. 네. 자, 영재고가 간 걸 볼게요.
서울과고가 56명, 경기과고 48명, 대전과고 39명, 인천영재가 37명, 한국이 35명, 대구가 34명, 광주가 33명, 세종은 안 가르쳐줬는데 다 빼니까 22명 남아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304명이에요. 이게 영재학교에서 간 거야. 그 다음이 과고인데 과고는 생각보다 서울대를 못 갑니다.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고를 굳이 가야 되나? 서울대 때문에는 아니죠. 과고를 왜 가야 돼? 카이스트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과고 꼴랑 27명 갔고요. 경남과고 21 갔고 한성과고가 13 갔고요. 인천과고 11하고 부일과고가 10명 갔어요. 나머지는 안 밝힌 데도 있고 밝혔는데 7명이 안 되는 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7명 이상 간 게 저기예요. 딱 8개고 10명 이상 간 과고는 5개밖에 안 되고 7명 이상 간 8개 학교 합해서 10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고 이제 외고입니다. 외고에서 대원외고 33명이고 10명 이상 간 외고랑 국제고도 9개밖에 안 돼요. 청심 국제고까지 해서 외고가 7개고 국제고는 꼴랑 고양국제고 12명, 청심국제고가 10명 간 거 빼고 동탄이 9명이잖아. 10명 이상 간 학교는 9개 학교고 경남외고 4명 가셨고요. 여기 안 나온 학교는 빵명인 외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고가 어쨌든 간에 어디 갔는지 밝혀진 4명 이상인 학교가 213명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중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베리타스 알파가 공개한 등록센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 없어요. 팩트야. 그리고 반드시 그 학종이나 수시로 간 애들 위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왜 여기 지균이 없냐 하면 대일외고에서 지균으로 갈 수 없고요. 영재고도 지균 갈 수 없고 과고도 지균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건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예체능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자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환상이 뻥튀기 돼 있는지 알 수 있죠. 자사고 중에 그 많은 40개 자사고 중에 10명 이상을 서울대 수시로 보낸, 수시 학종으로 보낸 학교는 딱 9개밖에 없습니다. 딱 9개 학교고 하나고가 41하고 외대부고 36이고 민사고 23이고 인천 하늘고가 17이고 김천고가 15이고 인천에 있는 광역 자사고이죠. 포스코고, 인천 포스코고가 10명 갔어요. 여기까지 합해서 181명을 264명 중에 181명을 이 9개 학교가 보낸 겁니다. 나머지 31에서 그 나머지를. 근데 어디다 대고 경희고가 감히 여기다 족발을 얹어. 꼴랑 4명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자사고가 뭐 우리는 세다고 언급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9개 학교가 181명을 다 몰아서 간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베리타스 알파에 자신 있게 공개한 자사고에서 한가람고 1명 갔어요. 그 목동의 명문 한가람고. 그래서 저기 자사고 폐지했습니다. 일반고로 돌았어요. 신일고, 강북에서 그 잘나신 신일고 2명 가셨고요. 해운대고, 부산 최고의 자사고 2명 가셨고요. 휘문고 3명, 양종고 3명입니다. 이게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 물론 휘문고나 해운대고는 의대 가려고 서울대를 안 냈겠죠. 그러니까 안 낸 거하고 못 간 거, 안 간 거 다 포함해서 어쨌든 자사고가 무조건 학종으로 서울대 가기에 유리하다. 이런 거는 좀 환상에 가깝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반고입니다. 근데 일반고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공주 사대부고 일반고 아니에요. 공주 사대부고는 어디 있죠, 피디님? 공주에. 어떻게 알죠? 공주 사대. 공주 사대부고는 공주 사대의 부속 고등학교예요. 근데 저거는 왜 일반고 아니라고 하냐면 자율학교입니다. 농어촌 자율학교야. 그러니까 공주에는 중3들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가 망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권리를 준 거야, 교육부가. 니네들은 전국에 어디 가서라도 애들을 납치해 오면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서울 애들이 많이 가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 자사고보다 쟤네가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상문고, 서울고가 있는데 저게 무슨 일반고야. 서초동에 있는 명문고지. 파주 한민고는 군인 자녀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파주의 광탄이라고 하는데 아주 엄청난 부지에 군부대 옆에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다음에 숙명여고, 일반고에 탈을 쓴 명문고죠. 그다음에 영동고, 역시 강남에 있는 학교고, 한영고는 10여 년을 학종만 연구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정말 학종으로는 완전 특목고입니다. 9명 있는 거고요. 대전고, 저게 그 자공고예요. 대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자공고고, 대구 대륜고, 대구의 강남에 있는 유명하죠. 진선여고, 중산고, 강남이죠. 공주 한일고, 여기도 공주겠네요. 그렇죠. 저기는 공주 4대 부고보다 더 명문입니다. 오히려 쟤네도 서울대를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고 의대 가려고 안 간 거야. 못 가서 못 간 게 아니고 의대 가려고 안 간 겁니다. 청주 세광고, 충북 최고의 명문고죠. 대전 대성고 역시 명문고죠. 진명여고, 제주 대기고, 제주에서 1등 학교입니다. 이게 명색이 일반고지. 그래서 학교들이네요. 5명 이상 간.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구리동화고 비평준입니다. 그 다음에 화순 능주고 비평준이에요. 익산 남성고 비평준입니다. 중대부고 강남이죠. 남해성고 비평준이에요. 요런 학교가 5명 이상 간 거고, 얘네 34개 학교를 합하면 221명입니다. 그러면 446명에서 얘네가 반이 넘은 거야. 네.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33개 학교 빼고 나면 1,500 몇 개 학교에서 나머지 몇 자리 225개를 나눠서 간 거야. 근데 그런 애들에다 대고 이걸 선택을 잘하면 될지도 몰라. 그리고 서울대 선택표를 보여주면서 야, 너는 확통은 꼭 해야 될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가장 충격적인 서울대 데이터는 이겁니다. 서울대가 33개 학교에서 10명 이상 학종으로 간 거야. 33개 학교에서. 전국의 1,800개 학교 중에 33개 학교에서만 10명 이상 수시로 간 게 10명 이상이 33개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 합하면 767명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문이과만 합하면, 예술고 체육고 빼고 나면 문이과만 합하면 1,407명인데 그 중에 767명은 비율로 55%입니다. 이 서울대가 이걸 학종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나요? 서울대 학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 닫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저 특목고들은 이렇게 입시를 운영합니다. 서울과고, 야, 서울대가 원래 우리 수학과는 3명 뽑아준다. 누가 갈래? 성적 순이야. 3명. 기계공학도 3명 뽑아준다.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명 무조건 가니까 성적 순으로 3명 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저 지금 여기까지 이름도 안 나온 저 5명 이상 학종으로 못 간 일반고 애들한테 그런 걸로 사기치는 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급의 학종은 이미 이렇게 자기들이 뽑을 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둔 학교별 인원 배당, 거의 그것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사고에 대한 입장, 뭐 일단 우리 내부인데 이건 저의 개인적 입장입니다. 자사고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종이 줄어서 부담인 건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시까지 생각하고 자사고를 가야 된다. 자사고를 가면 너네 자사고는 서울대 몇 명 가고 연대 몇 명 가고 고대를 몇 명 갔으니 네가 1학년 때 내신 해봐서 그 등수를 넘어서게 되면 여전히 스카이가 목표라고 하면 수능 준비해야 된다. 그거를 정리하고 얘기를 해주고 보내야 된다. 그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학종이 얼마나 줄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종의 감소,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입니다. 가장 많이 줄었어요. 연대가 보시면 이게 연대 모집 인원 전체예요. 우선 화생공을 보면 교과 전형으로 14명을 뽑아요. 교과 전형은 일반고만 가겠죠. 학종으로 14명이 가. 근데 아까 봤지만 영재고 별로 없고 과고 별로 없고 외고 아니면 자사고가 위주로 가잖아.
외고 자사고 다 포함해서 갔는데 화생공이니까 외고는 없는 거야. 자사고 애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 일반고인데 14명 뽑아요. 그다음에 요게 공정성 강화 방안 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10%를 무조건 기회 균형을 해라. 그래서 기회 균형이 8명이에요. 쟤도 학종이에요. 근데 일부 몰지각한 학원에서는 저걸 합해가지고 학종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회 균형 학종인데 저거는 민간인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명이야. 논술이 17이고요. 정시가 33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많은 거예요. 자사고를 간 애들은 학종 14명 대 정시 33명인 거고 일반고 간 애들은 교과 14명 대 정시 33명인 거예요. 나머지 과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제가 자사고 가냐 마냐이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자사고 몫이 아니야. 이거 없다고 쳐야 돼. 그래서 학종으로 치면 14대 33, 전기전자가 33대 75, 건축공학이 13대 28, 도시공학이 6대 14. 전체적으로 이과를 주요 학과 이과를 퉁쳐보면 167대 303입니다. 그럼 누군가 자사고를 보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연대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니네 학교에서 연대에 가려면 2.5등급은 해야 될 것 같으니 만약에 네가 3등급이 넘게 되면 정시로 연대 갈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선 자사고 대비 면접반도 해주고 자사고 대비 선행학습도 하지만 수능 대비 수업도 같이 편제해서 그래서 진행하는 이유다. 왜 수능 선행해야 되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다 같이 공부하자.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제가 서울대는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봤잖아. 우리.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서강대 이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과 역시 일반고만 가는 거예요. 학종 자사고 위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수능이 있어요. 논술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기회균형이 역시 5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죠. 서강대 이과 이것도 날려보면은 수학과 17대 20, 물리학과 15대 20, 화학과 21대 20, 생명과학 20대 20. 그러니까 자사고 애들 입장에서는 학종 가는 거하고 수능으로 가는 거하고가 비슷한 거야.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학종과 정시만 비교해봤어요. 우리가 자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학종이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더 줄어서 1394명으로 줍니다. 예체능 포함이에요. 근데 이게 비율로 보면은 55%예요, 학종이. 그리고 자사고 합격이 16.8%였어요. 정시 비율이 44.5%예요. 연세대는 30%가 채 안 돼요. 29.8%고 정시 비율이 70%인 거고 고기에서 자사고 비율이 14%인 거고 고려대가 1523명입니다. 저기는 그 일반 학종하고 계열 적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로 학종이 58.8%고 자사고 비율이 24.5%야. 그리고 정시 비율이 41%인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서성한을 보면 서강대가 532명 학종이 비율이 47%고 정시가 52.5%. 한양대가 정시 비율이 성균관대가 정시 비율이 63.9%. 한양대가 정시 비율이 57.1%. 그 다음에 중앙대가 64.6, 경희대가 63.8, 이화여대가 44.9%입니다. 전 냉정하게 우리 학원에서 자사고를 보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너 자사고 가는 게 학종으로 명문대 가는 데 유리하다고 보낼 때 과연 그 라인이 연고대까지인지 서성한까지인지 아니면 이대까지인 건지. 그래서 제가 그 밑에도 있어요. 그럴까봐 이제 밑에도 준비했어요. 시립대가 학종 비율이 38%입니다. 건대가 43.5%고 동국대가 33.7%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강북 지역에서 저는 자사고인 신일고를 가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너가 신일고 가서 학종으로 어디 대학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겠니? 저는 동국대라도 가면 감지덕지. 그러면 걔를 학종으로 동국대에 가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주고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서성하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애를 건대동대 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무시한 채 보내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자사고가 과연 고교 학점제에 무조건 유리해지는 건지는 특목고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여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마지막입니다. 수능 개편이 관건입니다. 뭐냐면 정시가 40%로 늘었고 명문대들이 수능 위주로 뽑고 앉았는데 학종에만 영향력이 있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코미디인 거죠. 뭐냐면 정시는 늘려놓고 과정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과정평가를 하는 와중에 대부분의 과정평가에서 그걸 하고 있는 애, 수능 과목도 아닌 물리실험을 하고 있는 애, 자기는 수능에선 화원, 생원 볼 건데 물리실험을 하고 있는 애가 물리실험에 폭 빠져서 밤을 새고 물리실험을 하면 얘는 수능은 점점 한 달에 1등급씩 떨어져 가는데 이 제로섬 게임에서의 모순을 과연 이걸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능 개편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1 애들이 대학 갈 때 하게 되는 2028년 입시일 거예요. 학년도 입시에서 과연 수능 개편 없이 고교 학점제 상위권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이 의문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정시 비율을 줄이지 않고서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만약에 정시 비율을 줄이지 않고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내신은 따로 도는 거고 수능 준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입시하고 교육은 전혀 별개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부담이 좀 더 그렇죠. 많이 이게 커지겠네요. 두 집 살림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 되게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오랜 시간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좀 도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